자, 19번째 연립 2차 부등식입니다. 자, 연립 부등식을 이루는 부등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다.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 이상의 식을 함께 써놓은 식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연립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연립되어 있는 식들이 부등식이면 이제 연립 부등식이라 그래. 근데 연립 부등식 중에서 그 식의 차수가 2차면 2차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립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식이 2차 부등식이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1차 부등식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는데 1차식, 2차식 있어도 요거는 연립 2차, 2차, 2차 있어도 역시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x의 범위를 구해내는 건데 x의 범위를 구한다. 결국에는 뭐예요? 연립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수직선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식이기 때문에 각각의 x의 범위를 구해서 수직선에다 표현한 다음에 공통범위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과 니은의 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고 1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으니까 각각을 수직선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을 풀어서 x 이렇게 이항해주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고, 니은을 풀어주면은 요거 앞에 인수분해 해가지고 는 0이 되는 마이너스 1과 5 잡아준 다음에 0보다 작으니까 모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x의 범위를 잡아낸 다음에 한 수직선에다가 그려내면 됩니다. 수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이렇게 모아주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해서 오른쪽으로 쭉 보내준 다음에 공통인 범위, 두 줄이 있는 범위죠. 두 줄. 요 범위가 바로 정답이 된다 해서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A, B, C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꼴은 연립부등식 어떻게?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B를 기준으로 한 번은 우변에다, 한 번은 좌변에다 두고 고쳐서 구한다는 거 배웠었죠. 이것도 역시 2차 부등식에서도 연립 2차 부등식에서도 유효한 부분입니다. 자, 확인 1번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부등식 기역, 니은 각각 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일단 둘 다 지금 보니까 연립부등식입니다. 지금 식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위에 있는 기역식에서 는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4하고 3이죠. 요 둘이 기준이 돼가지고 식이 0보다 작으니까 모아주면 된다 해서 x는 일단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기역은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수분해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는 0이 되는 x값이 뭐야? 0하고 마이너스 2네요. x는 마이너스 2 또는 0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고 둘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니까 벌려서 써주면 된다. 작은 애보다 더 작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고 지금 는 0이 없죠. 그래서 작다까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는 x가 큰 애인 0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써주면 기역, 니은의 해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에서 구한 두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를 각각 수직선이 나타내시오. 기역을 그리려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야. 여기는 마이너스 2야. 여기는 0, 여기는 3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먼저 쓴 다음에 일단 기역을 먼저 표현하자 마이너스 4에서 3 사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도 색칠을 해주고 3에도 색칠을 해주고 는 0이 있으니까 는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기역 이렇게 됩니다. 니은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색칠하면 안 됩니다. 왼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이게 니은이 되는 겁니다. 기역과 니은을 각각 표시를 했더니 공통 부분이 어디야?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2까지만. 근데 마이너스 2는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3 사이인데 0은 안 들어가고 3은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답을 써주면 되겠죠.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0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2번. 다음 연립부등식을 푸시오.
일단 위에 있는 식을 기억이라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한다면 기억의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에서 마이너스 4x 그리고 3항은 마이너스 2죠. 따라서 x는 일단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되지만 부등호 바뀝니다. 이렇게 됐고 니은은 2차 부등식이니까 요거 인수분해 해주자.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니까 둘을 기준으로 식이 0보다 작으니까 모인다 그랬어요. 일단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의 x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다음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3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억을 표현할 때 2분의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기억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2보다 3, 4이니까 색칠해서 이렇게 모아주면 되겠다. 여기 니은이다. 공통인 범위가 어디야? 여기 두 줄 그어져 있는 요 범위죠. 정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2분의 1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식을 기억이라 합시다. 아래에 있는 식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기억을 풉니다. 일단 인수분해해서 4, 1, 4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는 0이 되는 x값이 1 또는 4이기 때문에 1과 4를 기준으로 하고 0보다 작으니까 모아주면 됩니다. 해서 일단 x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옵니다. 자, 니은은 요것도 역시 마이너스 이제 곱해서 할 건데 일단 여기다 하나 쓰죠. 마이너스 9x 그다음 플러스 18 이렇게 하고 부등호 바꿔줍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6, 3, 18 되겠네요. 6, 3에서 마이너스니까 지금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등호는 이렇게 지금 처음에 부등호에서는 바뀌었죠. 방향이 마이너스 곱했기 때문에 자, x값이 지금 3하고 6이 될 수 있고요. 얘들을 기준으로 식이 0보다 크니까 식이 클 때는 벌어지면 된다. x가 3보다 더 작던지 같은 것까지 포함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 둘의 공통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에다가 그려줄 겁니다. 1, 그 다음에 3, 4, 6 순서대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보니까 1에서 4 사이인데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모아주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해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6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이게 니은이 되는 겁니다. 공통범위 있나요? 이 부분 두 줄 그어져 있는 범위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쓸 때는 1보다는 큰데 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고등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부호가 서로 다를 조건 나눠서 볼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 첫 번째,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두 근이 있어야 돼. 물론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으니까 근이 있으면 됩니다. 실근을 가진다 해서 첫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근이 있어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근의 합이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리고 두 번째 챙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곱해서도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챙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근이 있고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음수가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 그럼 당연히 두 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기 때문에 중근까지 포함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잡아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끼리 더했을 때 당연히 음수죠. 두 근의 합은 음수다. 0보다
작다. 요거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두 근이 음수지만 둘 다 같은 부호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라는 건 둘 다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는 곱해서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요거 하나만 챙겨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두 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두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해줘야 되지 않나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우리가 d인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친구가 얘가 이제 부호를 판단할 건데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를 우리가 가정한다고 한다면 두 근의 곱이 지금 뭡니까? 두 근의 곱이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라는 거 아시죠? 두 근의 곱이 a분의 c인데 자, 그럼 지금 음수가 됐습니다. a와 c는 그럼 부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나눠서 음수가 됐잖아. 지금 곱이 음수란 얘기는 a, c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곱하기 c도 역시 음수가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4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4의 c는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b제곱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언제일 때?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다. 이 부분을 생략해도 괜찮다.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된다. 요거 하나만 챙겨주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바로 그냥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네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근의 위치를 주었을 때 어떻게 A, B, C나 뭐 개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구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뭘 확인하느냐? 일단 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값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어떤 실근이에요. 그 실근에 대해서 함수값 부호를 찾는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찾는다. 그 다음에 이제 축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어서 P를 줍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큽니다. 그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돼.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두 근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판별식이 당연히 있어야 돼.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두 근이 있는데 두 근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그랬으면 P가 당연히 알파 베타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P보다 알파 베타가 크니까 두 근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파와 베타가. 그래서 P는 요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럼 봐봐. 두 근이 존재하니까 요거 챙겨주는 거 보이시죠? 두 근이 존재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C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 FP라는 것은 X자리에 P를 넣었을 때 Y값이 지금 보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지금 플러스. 위에 올라왔죠. X축보다 위에 올라왔으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의 위치가 지금 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 B, C 요 개수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인데 이 축이 P보다 어때야 돼?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축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P보다 더 크다. 축이야. 이게 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다 1번, 2번, 3번을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러면 P가 당연히 더 커야 되죠. 두 근보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위치하는 것이고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고 FP는 X자리에 P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그럼 축의 위치는 P보다 더 왼쪽에 있어서 축은 P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다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되냐면 FP가 함수값이 지금 X축보다 밑에 있죠. 아래.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 요거 하나만 챙겨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일단 요런 거 판별식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고등에서도 계속 판별식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함수값의 부호 잡아주고 그 다음 축의 위치를 가지고 P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일단 실근이 있어야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실근이 있어야 된다. 서로 같은 이란 말 없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C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세 번째, 두근의 곱도 둘 다 양수니까 양수다. 요 세 가지를 챙겨주면 된다. 그러면 1번부터 해보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c는 뭐냐?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a는 1이고요. k 플러스 2네요.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 나눠도 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네요. 1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0보다 크거나 같다. k가 될 수 있는 경계가 될 수 있는 마이너스 1이랑 2 될 수 있네요. 식이 0보다 크니까 벌어지면 된다. 일단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또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던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1번 한 거예요. 왜 이게 된다고? 두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잡아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근의 합은 무엇입니까? 두근의 합은 지금 1분의 마이너스 2k죠. 그래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인데 걔가 양수여야 돼서 k는 0보다 작습니다.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바뀌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는 요거 2번하고 3번 하는 겁니다. 곱은 지금 뭐야? 1분의 k 플러스 2 자기보호 그대로죠. 그래서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돼. 이렇게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우리가 k의 공통범위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k라고 하자. 이번에 k 부등식인데요. 어디로 볼 거냐면 일단 가장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다 볼 수 있네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줄 다 있는 곳이 어디야? 그러면 요 범위입니다. 사실. 그죠? 요걸 다 만족시켜주는 1번, 2번, 3번을 다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여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k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 그러면 뭐만 보라 그랬어요? 하나만 보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두근의 곱이 무엇입니까? k 플러스 2죠. 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간단하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4번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2가 있도록 그랬습니다. 두근 사이에. 그럼 2차 방정식이 요거 fx라고 하자. 얘는 x축이잖아요. 그죠? 상황을 좀 보겠어요. x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fx가 그려지는데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두 근이 있게끔 그린 겁니다. 이렇게 두 근이 있는 상태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있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사이에 어딘가에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2가. 그죠? 그럼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x제곱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b제곱 마이너스 4c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래요? f2가 지금 음수가 되죠. x자리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음수가 x축보다 밑에 그려진 요 찍히니까요. 요게 음수가 되기 때문에 요 fx라고 했을 때 f2가 음수가 되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그래프 중에서 음수인 점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두근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c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생략 가능하고요. 요거 하나만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2가 뭐냐? 처음에 이제 fx로 나왔으니까 f2가 무엇이냐? x자리에 2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 a가 4죠. 4 빼기 3 1이네요. 플러스 1 0보다 작다 해서 마이너스 a는 2항해준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답 a는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1이고요.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